안녕하세요. 전효은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과정 제4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경청입니다. 이전에 커뮤니케이션 기본 역량으로 관찰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질문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제 경청입니다. 경청을 잘 해야 커뮤니케이션을 여러분이 잘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일단 또 제가 질문을 드려야겠죠. 경청, 하루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시면서 경청은 어느 정도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 여쭤보면 난 잘한다부터 거의 경청은 잘 안 하는 스타일이다. 사이의 어떤 스펙트럼의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데 대체로 경청을 하시는 편입니까? 주로 내 얘기를 주로 하시는 편입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면 경청을 그래도 잘하는 편이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내가 주로 얘기를 해야지 경청을 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전통 문화 관습상 뭔가 대화의 주도권을 잃고 뭔지 내가 갑이라기보다 을인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없어 보이고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갖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요새 젊으신 분들은 좀 다른 생각이지만 근데 성공하신 분들 보면요. 경청을 참 많이 하세요. 경청한다고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성공한 분들을 가만히 보면 기본적으로 경청을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잘 하시는 분들,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시는데 그 과정에 이 경청을 갖고 굉장히 생활 습관화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과 또 그 자제분 또 지금 현재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 위에서 내려오는 그 휘호가 있어, 휘호. 그러니까 액자 속에 가운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 가운을 선대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처음 경영에 이제 나설 때 액자를 만들어준 휘호가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또 그 자제분에게 또 경영권을 물려줄 때 만들어준 액자의 휘호가 경청입니다. 동일하게. 이 삼성 가문에는 이 경청이라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경영 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로 말하면 가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경청이라는 게 얼만큼 중요한데 이게 결국 내가 나를 보잘것없게 만드는 그게 아니고요. 경청이 요새 굉장히 핵심적인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 AI가 요새 뭐 많이 그 직업들 대체하면 AI가 지금 많이 활용되는데 AI가 스스로 뭔가 하는 게 아니고요. AI도 결국은 데이터를 줘야지 걔가 경청을 하고 있다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자기가 뭔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 들어가는 입력 자료도 그네들도 경청을 한다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 경청을 한자어로 하면요. 요 경자는 여기 나와 있네요. 기울일 경자다. 기울일 경. 청자는 아시겠죠? 경청의 청자는 들을 청입니다. 기울여 들음. 여러분은 그냥 남이 하는 얘기를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경청하는 편입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경청은 별로 없을걸요? 이 개념의 경청은. 그냥 기울이지 않고 귀가 속된 말로 그냥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정말 경청이라는 의미를 아시면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거죠. 기울여 들어야 된다. 자, 무슨 얘기냐? 기울여 듣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지 기울여 듣겠죠.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상대방의 말을 들음. 그리고 더 자세히 얘기하면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헤아려 가면서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말로 하면 역지사지라고 있죠. 상대방 관점, 처지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어떻게 상대방을 100% 이해할 수는 없죠.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근데 우리가 평소 상대방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요새 SNS나 뭐 문자로 주고받는 상대를 오프라인에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알아야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 과정. 이 자체가 기울여 듣는다는 거예요. 이해한다. 이해한다 영어로 어떻게 되죠?
understanding이에요. 아시잖아요. 그죠? under, 아래에서. 아래에 내가 서 있다는 게 이해하다는 얘기예요. understand, 이해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내가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상대방을 귀를 기울여야 된다. 기울이다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보다 낮게, 상대방 관점에서. 자, 이렇게 경청이라는 의미가 그냥 우리가 듣는다는 내용하고 좀 다르구나. 영어로 하면 또 뭐 듣다는 영어가 뭐죠? hear. hear이 있고 조금 더 집중해서 듣는다. 집중해서 듣는다. 그렇죠? 예, 지금 답변을 많이들 하시네요. listening. listen. 자, listen to라 그러죠. 어떤 방향에 집중해서 듣는다. 자, 바로 이게 경청에 좀 가까운 hear보다는 그냥 들리는 소리 듣는 거는 그냥 듣다 이렇게 여러분이 듣다라고 생각하고 경청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좀 낮게 상대방이 집중해서 듣는다. 자, 경청의 효과는 이렇게 내가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내가 잘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귀를 열어놓고 뭔가 노력을 하고 얼굴 표정으로 들어주는 어떤 그런 안색과 음성과 제스처를 가미한 그 커뮤니케이션 해주면 상대방은 어때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신뢰를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잘 들으면 그걸 바탕으로 질문을 이제 잘 해주면 확실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또 방법이 이 경청에 의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항상 그 계열사 사장님들, 삼성그룹의 사장들은 단회의 같은 데 하는 거 보면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열린 질문,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사장님이 뭐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왜? 또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계속 5번 정도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오가다 보면 이제 사장들이 답변할 여지가 이제 거의 바닥이 난다고 해요. 개인기가 다 드러나는 거죠. 한 서너 단계 질문만 회장이 던지면 사장들의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건희 회장이 이제 자기가 미리 준비해간 얘기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장이 답변할 여지가 이제 거의 없이 궁색해질 때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이게 난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그런 자기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사장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입수한 후에 자기가 준비해간 또는 그 답변에 의한 어떤 자기 순간적인 또 의견들을 질문을 던진다고 해요. 그걸로 이제 뭐 제왕학이라 그러네요. 상대방을 이렇게 사로잡는 뭐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배경 밑바탕에는 이 경청이라는 게 깔려 있어야지 질문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청과 질문은 이게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경청을 충분히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이 가장 와닿더라고요. 말을 잘하는 비결은 뭘 것 같아요? 강의 맥락상 경청을 잘하는 것이다. 그 이상은 없다. 말 잘하는 사람은 다 경청하는 역량들을 갖고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오늘 경청을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이 앞으로는 나는 이 경청보다는 이제 적극적 경청을 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이제 가지시면 오늘 수업은 100% 효과를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단어만이라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나는 저 배우자 경청은 이제 안 해야겠어. 적극적 경청을 해야지. 적극적 경청. 한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적극적 경청. 네, 많이 들립니다. 좋습니다. 이 용어는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 생활에 아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요긴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용어는 제가 차차 설명할 건데요. 자, 이게 우리나라 그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만든 용어가 아니고요. 미국, 외국에서 나온 구분 단계예요. 경청에도 3가지 레벨이 있는데 제일 하급, 제일 하수의 경청이 무슨 경청이에요? 배우자 경청이에요. 배우자 경청.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경청 저는 쉽겠는데 외국 사람들도 배우자 말에는 이렇게 경청을 잘 안 하나 봐요. 제일 하급의 경청이라고 명칭을 배우자 경청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건성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집에 이제 퇴근하고 갔더니 힘들죠. 남편도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 와이프가 옆에 앉아서 나는 이제 야구를 이제 틀어놓고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와이프가 옆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죠. 주로. 여보, 오늘 그 우리 애 그 큰애 친구 엄마하고 통화를 했는데 말이지. 지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내가 아주 스트레스 받았어. 아이가 뭐 학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1등을 하고 집에 뭐 차를 새로 사는데 뭐가 좋다는 둥 손 뭐 자기 잘났다는 얘기만 하는데 나 짜증이 났어. 이런 얘기를 이제 남편한테 하는 거죠. 남편은 어때요? 우리 보통 뭐 제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만 건성으로 들어요. 볼륨을 더 높이는 거죠. 제가 하는 리모컨으로 지금 야구 중계 볼륨을 높이면서 그래? 추임새만 넣어주고 건성건성 듣는 거. 제대로 듣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의 경청.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단계가 수동적 경청이에요. 수동적 경청은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이건 뭐냐? 요거보다는 나은 게 그래도 제대로 듣기는 하는 거예요. 듣고 and 액면 그대로 상대방 관점 생각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대한 직답만 해주는 거예요. 야, 당신 그런 엄마하고는 그러면 앞으로 전화하지도 마. 그 왜 만나서 전화해서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 하지 마. 이렇게 그냥 얘기한다든지. 대화가 더 연결 안 되죠.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그래도 내 입장을 생각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픈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은데 이 적극적 경청이라는 게 바로 뭐냐?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몸으로 이게 표현을 해주는 거. 말로 몸으로 표현하면서 상대방에게 공감대를 쳐주는 경청. 그러니까 듣는 것 플러스 상대방의 감정에 맞게끔 내가 뭔가 조율을 맞춰주는 액션도 좋고요. 말도 좋고요. 그런 말을 같이 섞어서 해주는 경청을 적극적 경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TV 보면서 하기는 힘들겠죠. 마주 보면서 그래? 내가 당신 입장이라도 진짜 화나겠다. 그런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내가 좀 뭘 좀 해줄까? 차를 한 대 뽑아줄까? 마음 같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섞어서 애교도 부려가면서 당신 오늘 힘들었겠다. 짜증났겠어. 내가 뭘 좀 해줄까? 뭐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쳐주면서 듣는 거. 이게 이제 적극적 경청이에요. 자, 그러면 말로 해서는 조금 아직 이해가 오기가 어려우니까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편의점에 점장님과 어떤 알바생의 대화라고 해볼까요? 알바생이 이래요. 점장님 요새 좀 힘들어요. 손님도 아주 짜증내는 손님도 많고 일도 많고 일도 잘 안 풀리고 말이죠. 자, 이랬을 때 점장님 입장에서 경청을 3단계로 한번 구분해 볼까요? 배우자 경청. 제가 제일 하급이라 그랬죠. 중급도 있고 제일 상급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일 상급을 어떤 경청이라고 하죠? 네, 적극적 경청. 온몸으로 표현해가면서 붙여주는 맞장구를 쳐주는 경청을 적극적 경청. 자, 제일 하급은 배우자 경청. 이렇게 하는 거죠. 건성건성 듣는 거예요. 제대로 듣지도 않아요. 그냥 듣는 hear. 귀만 열어놓은 상태. 그러면 또는 시작이네. 그래도 여기는 편한 거예요. 예전 어떤 점포에서는 이런 정도까지 힘들었는데 혼자 그걸 다 했어요. 이렇게 해주는 게 배우자 경청이에요. 전혀 그 사람에게 이제 다가가지 않는 그런 경청이죠. 요거보다 조금 나은 거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액면 그대로 쳐주는 경청이에요. 듣는 거에다가 뭘 더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대응 방식의 경청. 일이 많아요? 그럼 사람 더 뽑을까요? 진짜 더 뽑아줄 뭐 생각도 없지만 그럴까요? 뭐 이렇게 그냥 쳐주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이 사람 입장에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하는 가장 상급의 경청 뭐죠? 적극적 경청.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줍니다. 그렇죠. 한번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렇죠. 마음먹은 대로 어떻게 일이 잘 안 되면 힘들고 속상해요. 나도 그럴 텐데 정말 요새 힘들 것 같아요, 당신. 제가 어떤 걸 도울 수 있을까요? 열린 질문 하네요, 그래도. 그죠? 어떤 걸,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기에 대한 맞장구 정도를 쳐주면서 반응해 가면서 듣는 경청. 이거를 적극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제일 상위 레벨의 경청이라고 봐야죠. 자, 다시 한번 적극적 경청에 주목해서 한번 얘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말하는 사람의 느낌, 감정, 생각까지 헤아려 가면서 듣는 것. 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좀 피곤한, 힘이 좀 들겠죠? 예, 그냥 듣는 거랑은 좀 쉽지 않지만, 근데 어차피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해야 된다. 고객이다. 나에게 돈을 주는 고객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당연히. 앞으로 관계를 계속 구축해 가야 될 고객이라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여긴 재밌지 않나요? 사위 판단법은 왜 어떤 의미일까? 네, 장인어른이 사위를 판단할 때 이렇게 제 주변에 누구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생각나잖아요. 그분은 사위가 첫 인사를 오는데 이 친구가 내 딸과 앞으로 잘 오랫동안 살아갈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장인어른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했겠어요? 강의 문맥상 이 친구가 적극적 경청을 하는지를 둘의 대화를 하는 걸 옆에서 넌지시 이제 보면서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기 딸이 얘기할 때 이 사위가 어떻게 반응해가면서 듣는지, 그냥 단순히 듣고 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뭐 표정과 제스처와 공감을 형성해 가는 걸 표현하면서 들어주는지, 그 사위의 그런 모습을 이제 판단한. 그래서 제가 생각나서 사위 판단법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듣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경청을 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 정말 기분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 입장을 생각하게 하면서 나의 입장에 들어와서 경청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대화의 질이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궁금해요. 교수님, 적극적 경청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요령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 스킬을 역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려운 거 없네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 들을 때 중간에 말을 끊고 들어가지 말거나 공감을 쳐줄 때도 판단 같은 걸 넣지 말라. 되도록이면. 상대방이 요구하면 몰라도 듣는 중간에 판단을 섞어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점장님, 제 생각에는 이 문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지 않을까요?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일단 더 좀 들어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그거 좀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그거 지난번에도 해봤는데 안 됐잖아. 이게 싹둑 그냥 판단을 넣어서 잘라버리면 대화가 어때요? 이어지질 않겠죠? 다음에 대화를 한다 해도 이 사람은 마음을 좁혀서 저 사람은 얘기를 깊이 터놓고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중간에 판단을 넣어서, 주관적인 판단을 넣어서 이렇게 끊고 들어가지 말자. 자, 상대 긍정적인 의도에 공감적인 반응.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적극적 경청에서는 공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와이프가 요새 남편이 계속 너무 늦어요. 직장 일이 많아서. 그래서 깝깝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가까운 데로 좀 어디 나갈까? 기분 전환도 할 겸 이렇게 물어오는 거죠. 다정하게. 자, 여기에도 배우자 경청이 있어요. 자, 이런 얘기.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이 말 속에는 당신 내가 지금 늦게 들어온 게 다 회사 일로 지금 파김치가 돼서 그런 거 아는데도 이렇게 이 두 마디 하는 게 딱 나오면 어때요? 이거는 진짜 배우자 경청이죠. 배우자들이 할 수 있는 경청. 더 다가갈 생각도 없고 건성건성 듣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여서 반응을 하면 또 이런 소리도 있겠네요. 나 바빠. 당연히 바쁘다는 거 맞대응하기에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공감 없이 할 수 있는 쉬운 얘기 같아요. 근데 배우자 경청이 그래도 이거보다는 좀 가까운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나 이번 주말에 출근해야 돼. 이것도 제가 볼 때 배우자 경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수동적 경청.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에 저 교수님이 적극적 경청으로 어떤 문맥으로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써놓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베스트 어떤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보면 100점 플러스 알파네요. 어떤 말이 있길래 이렇게 훌륭한 반응을 보였을까? 당신
모처럼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싶구나. 이건 벌써 듣는 사람 입장은 어때요? 저 사람이 내 마음속에 일단 관심을 갖고 내 입장에서 한번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나도 정말 그렇긴 한데 현실로 들어가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위에는 당신 상대방 마음을 좀 이렇게 다독거리는 말을 먼저 해주고 반응을. 어쩌지? 이번 주말에 또 출근해야 해서. 놀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신 입장을 이해한다는 걸 먼저 깔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같은 말이라도 어때요? 부인이 어차피 부인도 솔직히 이성적으로 이번 주말에 나가서 바람 쐴 것 같지 않은데 하소연해보는 게 또 우리나라 와이프들의 일반적인 정수 아니겠어요? 이런 말을 깔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적극적 경청이라는 거예요. 공감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건 또는 공감적인 어떤 액션이나 반응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다음에 반응이 어떤 게 있을까? 자, 우선 언어적으로 요령을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반응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경청이라는 건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고 뭐 이렇게 기울여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몸과 언어로 뭔가 보여주면서 듣는 그걸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게 경청이다. 귀만 기울인 게 아니고 몸도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언어도 같은 값이면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땡땡땡에 대해서 땡땡땡한 느낌이겠죠. 이 두 문맥을 여러분이 구사를 하시면 돼요. 자, 앞에는 뭐예요? 상대가 한 말을 한번 요약해 주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 이렇게 기분 전환을 하고 싶고 바람을 쐬고 싶어 하는구나. 그 얘기지? 그런 얘기를 해주고 한번 깔아주고 그 다음에 정작 여기다 이런 상대방이 정말 좋아할 내용은 여기죠. 두 번째. 당신 지금 이러이러한 느낌이구나. 당신 지금 좀 흥분되었구나. 짜증스럽구나. 당신은 뭔가 좀 오해받아서 스트레스 좀 받아 있구나. 당신 좀 당황스러운 어떤 그런 기색이 좀 엿보이네.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럴 것 같아. 이런 내용, 느낌, 상대방의 느낌을 한번 적어주고 앞에는 요건 가볍게 당신 지금 이러이러하다는 거니까 아마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 두 가지만 섞어서 이렇게 버무려주면 상대방은 이 뒷말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벌써 이 한 문장만 딱 들었을 때 그 다음 치고 나오는 듣기 좀 안 좋은 예상했던 질문, 답변에 대해서도 미리 이게 한번 나오니까 좀 마음을 가라앉혀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적극적 경청에서는. 자, 적극적 경청을 하는 방법을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이것도 하시는 분들은 아주 몸에 숙달해서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상대방이 알고도 기분이 별로 안 나빠요. 어떤 거냐? 이걸 전문 용어로 하나 말씀드리면 뭐 백 트래킹, 트랙 돈다 하죠? 한번 다시 되새겨준다. 그런 용어예요. 되짚어준다. 자, 바꾸어 말한다. 그러니까 네가 한 말은 지금 이런 기분 전환하고 싶다는 거지. 요새 답답하다는 거지. 또는 요약을 한다. 상대방이 이제 지금 하소연을 하는데 내가 듣기에 좀 길어. 그런 거면 좀 요약해서 한마디 당신 이런 생각 맞지? 관심을 보여준다는 의미로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가볍게 반응해 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쩜 그런 일이 있어? 아니 그런 여자가 다 있어? 어떻게 당신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한번 반응을 해준다든지 질문을 해준 거 뭐뭐해서 뭐뭐라는 말이지? 이렇게 이런 백트래킹을 한번 해주는 이런 방식이 이제 여러분은 경청을 할 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여기에는 얼굴 표정도 좀 가미해주고 제스처도 해주고 당신 화났겠구나 하면 막 이렇게 고개도 흔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죠? 네, 그런 거를 이제 비언어적 경청이라고 하네요. 자, 많이 쓰는 게 뭐 여러분 그럴만도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대화 잘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응시 여러분 얘기할 때 고개 잘 끄덕여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지나치지 않은 선에서. 그리고 아이 컨택을 해가면서 경청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 컨택을. 딴 데 보지 말고. 그 다음에 표정, 미소, 자세도 곁들여 가면서 상대방 얘기에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베스트입니다. 예전에 이게 특정인을 얘기해서는 유명한 분이니까요.
우리만한 아침에 많이 방송되는 시청률 높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 무려 18년간 사회자로 군림해왔던 이금희 씨라고 있습니다. MC. 유명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이금희 씨가 이 아이 컨택 하는데 이런 비언어적 경청하는데 최고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분 내가 그래서 궁금해서 봤더니요. 수많은 역경을 겪고 성공한 분들을 모셔다가 아침마당에 이제 얘기를 듣는데 경청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듣고 고개 끄덕이는 게 아니에요. 그 참석자가 모진 인생의 그 어떤 고비고비에서 힘들었으면 얼굴에 이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럼 같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최소한. 눈물 웃으면 이분도 같이 따라하면서 웃어. 맞장구를 이렇게 잘 쳐주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아주 뭐 주로 많이 눈물 흘리는 그런 장면에서 많이들 컨택을 맞춰주는데 이런 것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때요? 그 참석자는 이 사회자가 내 말에 같이 울어주니까 더 얘기를 꺼내주는 거예요. 더. 자기 모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작년에는 이런 얘기까지 애초에 예정돼 있지 않은 얘기 꺼내주는 이런 화술. 화술이 아니고 경청이라는 화술이에요. 네, 경청을 잘해주면 이렇게 적극적 경청의 방법이 있다. 자, 마지막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여러분 배우자 경청과 적극적 경청만 한번 대비해서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앞으로 제일 하급의 경청을 뭐라 그랬죠? 배우자 경청이에요. 자, 이거 하지 말고요. 건성건성 듣지 말고 이왕이면 듣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약간의 노력만 드는데 그 효과는 실로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들어라. 적극적 경청.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많은 사람이 느낀 감정, 생각까지 헤아려 가면서 듣는 것. 이건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이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죠. 느끼면 더 좋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듣는데 이런 것까지 헤아려 가면서 듣는구나. 까지 전달이 되도록 하는 그렇게 하려면 이런 하우에 대한 방법이 나오는 거죠. 중간에 판단해서 막 말 끊지 말고요. 비언어적 경청으로 얼굴 표정, 아이 컨택 이런 것까지 맞춰가면서 온몸으로 귀와 함께 들어주라. 반응을 쳐주라. 이렇게 무슨 경청이라고요? 적극적 경청. 이것만 해도 여러분은 앞으로 이게 몸에 익으면 대화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